오늘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동. 자,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이동은 그래도 좀 곧잘 이해를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동하는 거라서. 문제는 대칭이동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대칭이동. 대칭이동이 뭐예요? 대칭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에 대한 대칭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에요. 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다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어떤 애가 있을 때 이 선에 최단 거리로 가서 그 간 것만큼 똑같이 이동하는 요게 대칭이동이에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됐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거울. 거울이 선대칭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두 번째가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뭔지 알아요? 중졸들? 맞죠? 데칼코마니 어떻게 해요? 데칼코마니? 그쵸. 그 전에 뭘 해? 그쵸. 접어서 여기다 막 그림 그린 다음에 접었다 펴면 이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잖아. 이게 대칭이에요. 선대칭입니다. 선에 대해서 대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좌우가 똑같다는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접은 데 기준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점대칭은 뭐냐면 어쨌든 대칭은 온 만큼 더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여기 왔잖아? 더 가는 게 점대칭이에요. 같은 거리만큼. 이게 점대칭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점대칭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근데 이거 가끔 안 하는 애들 있다는데 돋보기 본 적 있어요? 돋보기? 돋보기 가까이 되면 어때요? 크게 보이죠? 멀리 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점대칭입니다. 기본적으로 렌즈라는 게 이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우씨. 렌즈라는 게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확대해서 본다는 개념인데 너무 멀면은 이게 안 맺히고 어디로 가요? 뒤집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집어집니다. 이게 얘를 여기 있는 애는 크게 보는데 여기 뒤에서 보면 뒤집어져요. 그리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 보여요. 왜냐면 걔는 오목 거울이라서 그래요. 오목한 이런 거울.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이는데 문제는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 오면서 뒤집어져서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점대칭은 뭐냐면 상이 뒤집히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애를 대칭시키잖아? 그럼 머리는 여기에 그려지고요. 팔은 여기에 그려지고요. 여기 팔이 여기 그려지고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점대칭이에요. 뒤집어진다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렇게 뒤집어져요. 점은. 알았죠? 물론 그냥 점 하나가 이동하는 거면 그냥 점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되는 건데 몸뚱아리가 있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좌우, 위아래 다 반전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보통은 점이라는 것과 도형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요. 도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선, 원, 포물선 따위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알았죠? 물론 점도 도형의 일환이지만 이 점이 이동하는 것과 도형이 이동하는 게 살짝 달라요. 우리가 점이라는 건 x, y라고 할게요. 도형이라는 거는 fx, y는 0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형을 기준으로 하면은 y는 mx 더하기 n 이런 형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형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이 싹 다 한 변으로, 좌변으로 이항시켜 라고 하는 개념, 즉 일반형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반형을 기준으로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키는 평행이동을 다룰 건데 그럼 점이라는 애는 그냥 더하기 A, 더하기 B 하면 돼요. 더하기 A, 더하기 B 하면 그게 점 이동한 거예요.
어떤 점 1,1이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x에다 더하기 2, y에다 더하기 1 하면 그게 이동한 결과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도형은 달라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빼기 a 빼기 b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거 대입하는 거예요.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 빼기 a 한다 빼기 b 한다가 아니에요. 대입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죠. 자, 이 2차 함수가 있어요.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할 겁니다. 2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이동돼요? 식 어떻게 써지죠? y는 2의 x-1의 제곱 더하기 2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쵸? 왜 이렇게 된다라고 그때는 배웠어요? 암기했나요? 보통은 꼭지점이 0,0에서 1,2가 됐으니 꼭지점이 1,2인 함수를 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거였어요. y 빼기 2는 2의 x-1의 제곱.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으니 y 빼기 2를 대입하는 거고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 x-1의 제곱을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형태였는데 우리가 함수는 보통 y는 이라고 쓰고 싶으니까 얘를 2항에서 더하기처럼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도 y는 mx라는 것을 y축 방향으로 뭐 n만큼 이동하면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배웠죠? 그쵸? 그럼 그냥 더하기 n 했다 이동한 만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애초에 그게 아니었어요. y-n은 mx였습니다. 근데 1차 함수라서 y는 이라고 쓰고 싶었으니까 이항한 것 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바로 원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어요. 얘의 중심 0,0을 중심 다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켜서 중심이 1,2가 되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1,2가 중심이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x 대신에 x-1을 대입해서 제곱이 옆에 붙은 거고요. y 대신에 y-2를 대입해서 제곱이 y의 제곱 붙은 것처럼 y 빼기 2의 제곱이 붙은 겁니다. 이렇게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건데 이것도 이미 우리가 1학기 과정에서 다루었습니다. 물론 그걸 이거랑 연결시키는 게 힘들긴 한데 그냥 설명은 할 테니 뭐 헷갈리면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걸로 기억해요. 자, x제곱은 1이에요. 이거의 해가 누구랑 누구죠? 1마1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누구랑 누구죠? 괄호에는 누구랑 누가 들어가야지 1이 돼요? 1마1이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를 정했어. 원래 1과 마이너스 1이 했는데 아니야 나 해를 바꾸고 싶대. 2랑 0으로.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지금 더하기 1하고 더하기 1 했죠? 얘를 해로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빼기 1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들어가면 1 되죠? 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요? 원래 내가 알고 있는 x, y라는 애, x라는 애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켰어요. 얘를 새로운 해로 갖고 싶으면 이 식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얘가 해가 돼요. 도형의 이동은 이렇습니다. 점을 이동시켜서 얘를 해로 갖는 새로운 식을 찾는 건데 얘가 해가 되려면 더하기 a를 없애기 위해 빼기 a가 더하기 b를 없애기 위해 빼기 b가 등장한다는 개념이에요. 이동한 점을 해로 갖기 위해 식을 조작했다라는 개념인데 근데 보통 이거 이해하는 애들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해왔으니 받아들여 달라. 평행 이동은 마이너스 a를 마이너스 b를 대입한 거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저기 부등식 파트에서도 이런 거 얘기했잖아. fx가 0 이하인 게 만약 1과 2면 f 3x가 0 이하다의 해 뭐라 그랬어요?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3분의 1과
얘가 2가 되도록 하는 3분의 2. 이렇게 문제 풀자고 이야기했죠.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어려워하긴 해요. 근데 또 이해를 해주면 좋겠네요. 대칭 이동은 이게 평이동 끝이에요. 그래도 한번 문제를 그냥 한 번에 다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은 뭐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선이든 점이든. 그래서 우리가 총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이에요. X축 대칭 이동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X축 대칭 이동이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점을 밑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뭐 여기 있는 애면 위로 가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X, Y라는 애가 있을 때 X축 대칭 이동은 지금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Y의 부호만 바뀌어요. 이때 도형의 대칭 이동이 좀 쓸만한 게 얘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입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fx, y는 0인 거죠. 근데 지금 바꿨죠. 바꾼 걸 대입해서 해를 만들려면 이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 다시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게 원리예요. 이해 안 하고 그냥 외워도 됩니다. 알았죠? 외워도 돼요. 점의 이동은 지금 눈으로 봤을 때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거고 대칭 이동 그 도형에서도 동일하게 써먹는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했거든? 사실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y는 x제곱인데 이거 넘긴 거예요. 마이너스만.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y축 대칭 이동을 볼게요. y축 세로선이죠.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가 어디로 이동해요? 얘가 세로선 슝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x의 부호만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요 점이죠. 원점에 대해서 온 만큼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둘 다 바뀌었다라고 해석이 돼서 x도 y도 대칭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둘 다 바뀌어요. 도형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는 뭐냐면 이 y는 x에 대해서 어떤 한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우리가 y는 x 대칭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특이하게도 x, y가 y, x로 바뀌고요. 이것도 y, x는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라고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y는 x가 있으니까 누구도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데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그럼 얘는 부호도 바뀌고 위치도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저 y는 x 대칭 이동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보여줄게요. 2x-3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실제로 y가 3분의 1이가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y절편이 3분의 1,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게요. 그럼 x랑 y의 자리를 바꿔요. x 자리에 y, y 자리에 x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y절편이 x절편이 3분의 1,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런 직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딱 가운데 y는 x가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데칼코마니면 저렇게 찍힐 것 같잖아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걸 우리가 y는 x 대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또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하죠. 자, 그림상으로 볼까요? y는 x제곱 이거죠? 걔를 y는 x에 대해서 여러분들 데칼코마니 해봐요. y는 x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착착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식은 x는 y제곱이라고 써지게 돼요. 이런 걸 배우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공통수학 2에서는 배우지 않고요. 기하라는 파트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하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한 도형의 방정식의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 너무 어렵다 하면은 고민하세요.
이거 내가 진짜 해야 하는가? 알았죠? 기간은 그렇게 고민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직 과목을 확정짓진 않죠. 1학기 때 대략적으로만 이야기하고 2학기 때 확정짓자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과를 갈 거면 기하를 하는 게 맞고요. 이과를 안 갈 거면 기하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뭐 하든 힘들긴 하거든. 이과를 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가치수가 좀 달라요. 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독하게 말해서 문과를 갔을 때 이제 나중에 3학년쯤 되면 무슨 과를 갈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결국 성적 맞춰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막 뭐 생기부를 어떻게 작성하고 자시고 그냥 그 성적 맞춰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데 그때 이제 문과는 이과 쪽으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이과는 문과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하기가 좀 더 쉬운 면도 있고 물론 고생은 더 해야 되는데 이왕 고생할 거면 지금 고생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에요.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411번. 기본적으로 도형의 이동 파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걔네들을 이동시키는 거라서 앞에 것들이 헷갈리면 자연스럽게 헷갈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얘는 좀 덜 어려운 편이에요. 원방 직선의 방정식보다. x, y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이동했대요. 즉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거죠. 자, 문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 0, 2, 0 그리고 b라는 애가 있는데 걔를 m만큼 이동했더니 그 b'이라는 애가 뭐가 됐대요? 3, 2 루트 3이 됐으며 얘가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응? 그렇죠. 2대1 때 루트 3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2대1 때 루트 3이래요. 자, 그럼 여기가 2잖아. 그럼 높이가 얼마야? 루트 3이고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길이 같으니까 1, 2 됩니다. 사실 1, 루트 3이었던 거예요. 걔가 이동한 거니까 얼만큼 이동했어요? 2만큼 이동한 것처럼 보이고요. 루트 3만큼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둘 곱해달래요. 2 루트 3. 정삼각형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정삼각형에서 사용이 제일 되는 기본적인 주제는 세 가지예요. 길이 같다 2대1 때 루트 3을 바탕으로 한 4분의 루트 3 제곱이 넓이다 라고 하는 것과 무기용식, 외심, 내심 같다 이런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름지기 2대1 때 루트 3만큼 많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정삼각형 하면 혹시 이거 2대1 때 루트 3 쓰는 걸까를 생각하고 보는 게 보통입니다. 그게 보통이에요. 3학년까지 유지됩니다. 3학년까지도 이 아이디어는 유지돼요. 보통 내가 좀 많이 강조하는 것들은 3학년 모의고사까지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그때까지 활용되는 주제들입니다. 아까 전에 뭐 기울기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거 1, a, m, a 루트 m제곱 더하기 이거 아까 3학년 애들한테도 설명하고 왔어요. 오전에 3학년 애들 수업 있는데 모의고사 풀이할 때도 또 설명했어요. 또 설명했습니다.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넘어갈게요. 417번. x, y라는 애가 x-1, y 플러스 5에 의하여 이게 이렇게 이동한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점이잖아요. 점. 도형은 반드시 fx, y는 0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얘는 점의 이동이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한 거다라고 해서 그래요. 자, 이때 L, y는 ax 플러스 b가 이거에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y 빼기 5는 a의 x 더하기 1 더하기 b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죠. 근데 이 L'이라는 애가 문제에서 말을 해요.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4랑 얘랑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4가 y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다른 말로 y 절편 그림을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4가 얘랑 y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어요. 얘가 L'이라는 거예요. 얘가 L'이다. 이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4랑 여기에서 0,4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이 L'이 확정됩니다. 왜? 지나는 점 나왔죠?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얼마임을 이야기해요. 그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건 누구? 그래서 3x 더하기 4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L'입니다. 얘랑 같대요. 정리하라는 거죠 뭐. y는 ax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5가 3x 더하기 4래요. a는 3이고요. b는 3, 3, 8이라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둘을 빼달래요. 둘을 빼면 7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4 그래프를 못 그리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제 지금쯤 됐으면 적어도 기본적인 직선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기울기가 음수냐 양수냐 정도만 파악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대략 1, 기울기가 1인 것 정도는 파악해서 그냥 그거보다 크다 작다 정도만 그리면 얼추 맞아요. 얼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y절편 정도만 찍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점 하나 기울기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23번으로 넘어갈게요. 중심이 5,2이고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대요. y축에 접한데 5,2에서 y축? 왜 이렇게 멀어?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예요? 5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얘 반지름이다.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이동한 애가 C1 x 플러스 자 그냥 이렇게 하자. C1은 중심이 5-2a, 2고요. C2라는 애는 중심이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거니까 5,2 플러스 a가 됩니다. 근데 얘네 둘이 만난대요. 이 원이 만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두 원이 만난다는 거 무슨 말이야? 얘는 이쪽으로 이동했고요. 그쵸? 얘는 이쪽으로 이동했잖아. 근데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중심 간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얘 반지름 더한 것보다 작으면 만나고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a잖아요. 그쵸? 그래서 a 루트 5. 반지름의 합은 얼마예요? 10. 그래서 a는 루트 5분의 10, 2 루트 5 이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값을 해야 되네. a가 절대값 이렇게. 그러면은 a는 루트 2 루트 5라 마이너스 2 루트 5 사이라서 둘을 곱하면 얼마예요?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거리라서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거리는 무조건 0보다 크거든. 그쵸?
y는 x제곱 더하기 2x라는 애를 y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1로 이동했대요. 우리가 표준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형으로는 이동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이에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써주면 여기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됐다. 즉 x축 방향으로 마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즉 L이라는 애가 x-2y 플러스 1은 0인데 L'은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3 마이너스 2에 y 괄호 써가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평행 이동할 때는 괄호를 써가면서 이동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돼서 x-2y 마8 마4가 0이다. 이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직선 간 거리인데 직선 간 거리 공식이 뭐예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절대값 상수 길이 빼주면 되죠. 루트 5분의 5라서 루트 5가 답이 됩니다. (433번) 계속 지금 우리가 이동하고 있어요. 평행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까지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칭 이동. 여기 왼쪽 보면서 천천히 하면 돼요. 헷갈릴 땐. 알았죠? 433번. 그림을 좀 볼까요? y는 x 더하기 2라는 직선 위에 1사분면 위에 a라는 게 있대요.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알파벳으로 씁시다. 자, 문제에서 말을 해요. y는 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대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좌표의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얘를 원점 대칭했답니다. 원점 대칭. 여기를 이렇게 온 만큼 갔대요. 그랬더니 얘가 되는데 얘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2 하면 얘 되죠? 무슨 말이냐? 이거 y는 x 더하기 2 위에 있습니다. 이거 대입하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위에 도착하게 돼요. 위에 도착했다. 직선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건 여기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특별히 얘가 아까 전에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는 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잖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건 수직 방향으로 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수직이에요. 얘 둘 평행이잖아. 그쵸? 그리고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의 이제 밑변과 높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해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봤을 때 오케이, 그럼 뺀 거의 제곱 더하기 뺀 거의 제곱에 루트 취하자. 근데 계속 말했어요. 기울기가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울기가 얘가 수직이 여기에서 수직으로 갔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1대 1대 루트 2예요. 근데 얘랑 얘랑 빼면 얼마예요? 2죠? 2대 2대 2 루트 2. 자, 그럼 얘랑 얘도 기울기 1이죠? 얘랑 얘랑 빼면 2a 더하기 2죠? 그래서 2a 더하기 2에 루트 200. 이렇게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뺀 거의 제곱 더하기 뺀 거의 제곱.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야, 거기 아니야. 와, 내가 아닌데? 거기 아니야. 33번이잖아. 정신 차려. 그게 30번이잖아. 자, 그래서 얘랑 얘 밑변 높이에요. 2a 더하기 2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루트 2 루트 2가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4a 더하기 1이죠. 걔가 얼마래요? 넓이가
16이래요. 그래서 A는 3이고요. 좌표는 3,5 이렇게 구합니다. 그림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봤다. 길이 기울기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라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가 2a 더하기 2, 2a 더하기 2라서 2a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시 복잡해질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해줘야 된다. 나중에 진짜 저기 2학년 되면 이런 식까지 나오거든. 진짜 그지같이 나와서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어떤 곡선 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t야. 기울기가 t고 여기 있는 좌표가 예를 들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콤마 여기도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기울기고 그럼 이거 뒤에 대입해서 쓰고 대입해서 써서 이 둘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죠. 얘를 여기 대입해서 대입하고 얘를 대입해서 대입하고 한 걸 구한 다음에 또 요점부터 요점까지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울기가 t 플러스 1이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t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에요. 거기에다가 얘랑 얘 뺀값 t 플러스 4만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걸 언제 전개해가지고 꺼낼 거야. 그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연습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2학년까지 한참 남았으니까 좀 미루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미안해요. 추천하진 않는다. 자, 438번 보겠습니다. (0,0, 4,0, 4,4, 0,4를 꼭지점을 하는 OABC에 대해서 OX 더하기 Y 더하기 K는 0을 X축의 대칭 이동한 애가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했대요. 여기 그냥 뭐 사각형이 있는데요. OX 더하기 Y 더하기 K는 0을 X축 대칭 이동했대요. X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Y에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했죠. 얘가 이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해야 이등분해요? 즉 사각형 넓이는 대각선의 교점 2,2를 지나면 됩니다. 대입하면 K는 이렇게 되겠어요. 나죠? 443번은 이건 좀 어려운데 좀 어려워요. 이게 옛날에 송연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 양반 어디론가 다른 데로 떠났겠죠. 어디로 갔을까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의 2라는 그래프를 잘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2라는 것은 이처럼 정확하게 0,0을 지난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이때 문제에서 말합니다. x가 0 이하, y가 0 이하인 부분과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뭐니? 네잎클로 보죠? 요거 넓이 구해달래요. 고민을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구하지? 요게 이제 그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왔을 때에 대한 보상인데, 원은 굉장히 이쁜 도형이에요. 대칭성이 명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에다가 수선 내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반띵 되죠. 근데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0이라서 1이란 말이죠. 정확하게 마이너스 2고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둘을 이으면 반띄기 돼요. 원이. 그래서 여기가 반원이고요.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루트 2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루트 2의 제곱 파이 곱하기 2분의 1 파이가 되며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2가 되죠. 즉 한쪽의 넓이는 파이 더하기 2가 되고요. 4개 있죠? 4파이 더하기 8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것도 어렵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도 잘 못하고 실제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넓이를 구하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어려워했죠. 중학교 때부터 나왔지만 중학교 때부터 어려워해서 힘들 수 있다. 자, y는 447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파트 하죠. 몇 개 안 남았어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는 애를 x축 대칭 이동한 후 y축에 대해서 대칭한 거 사실 원점 대칭한 겁니다. 이거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원점 대칭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인데 이렇게 쓰는 거 안 좋아한댔죠? y는 2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k 이렇게 탈바꿈 됩니다. 근데 얘가 y는 3x 마이너스 1과 접한대요. 이 차함수와 직선이 접한다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판별식은 0을 해달라는 거죠. 둘이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은 0 하면 됩니다. 이항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라서 얘에 대해서 판별식 쓰면 가운데가 짝수라서 짝수 판별식 나누기 2한 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k는 마이너스 1. 끝. 잠시 쉬었다 합시다.